제386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치의 최고 목표는 민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생을 제1의 목표로 삼지 않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민생 문제입니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입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민생의 가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 어떤 정치적 보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념 문제로 끌고 가려는 오세훈 시장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생각에 국민과 서울 시민은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념으로는 인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 참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야심이 크고 강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로 편가라서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어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는 나라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권층과 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서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특권과 반칙, 승자 독식의 법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념 대결을 본격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입니다. 오늘 서울 시민들께서 승자 독식, 차별과 격차, 분열과 갈등을 거부하고 공정과 평등, 통합과 화합의 가치가 넘치는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선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 이 아파트에 무차별적으로 무더기로 뿌려진 이 전단을 보면서 법이 사라졌다, 무법천지구나 하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제는 법마저 무시하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오늘 서울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정책 투표를 정치 투표로 변질시켜서 지상 최악의 정치 시절을 벌려온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밖으로 빼앗는데 혈안이 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불법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경기도민한테까지 무차별 투표 동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니 어제는 시청과 산하사업소 직원 만여 명에게 또 이메일을 보내서 동정을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군장병들에게 외출 외박을 허용해서 주민투표 참여증을 가지고 오라 이런 식의
동원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 등 산하 21개 기관, 특히 은행연합회와 같은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에는 서울 시내 전 아파트에 투표를 독려하고 이 오세훈 시장과 연결시켜서 투표를 독려하는 이런 저질의 메시지가 전부 불법 문건들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서울 시민들께서는 오늘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꼼수와 편법, 무법 천지의 이 방법으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나쁜 시장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번만큼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정당하게 투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98년에 시작된 남북평화의 상징 금강산 관광이 13년 만에 파국위기에 빠졌습니다. 북측에서는 22일 금강산 지구 우리 측 기업의 재산권을 처분하겠다면서 철수를 요구했고, 어제 현대 아산 관계자 등 우리 인원 16명이 전원 철수해서 북한에 이제 우리 국민이 5명도 없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 당국 간의 합의와 사업자 간 계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측은 이번 조치를 철회해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의 사회와 협력의 상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도 법적 외교적 조치만 외치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해야 될 겁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유지하고 있는 5월 24일 대북 압박 조치 철회하고 적대적인 대북 강경책의 전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에 북중 정상회담, 북미대화, 북로 정상회의와 같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망만 할 게 아니라 평화가 곧 경제다. 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자세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얼마예요? 지금 8시입니까? 9시 현재 6.6%입니다. 오늘 저는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이들 밥그릇에 어른들이 침 뱉는 행위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 중에 해서는 안 될 투표 두 번째 나쁜 투표라고 생각해요. 70년대 75년 2월 12일 날 박정희 정권 때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는 유신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는 최악의 투표가 있었고,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투표를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이 정권의 반복지, 반인권, 반인간에 대한 정책과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밥 먹는 문제를 이긴 적은 없습니다. 반인간적 투표입니다. 아마도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투표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와는 다릅니다. 앞에 투표는 1%만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이것은 투표 불참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투표 불참도 투표 수단이다. 서울 말고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는 지방에서는 다 아이들 방목이 있는데 재정 자립도 100%인 서울에서 아이들 방목이 맞아 그런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금강산에 우리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북한이 처분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 가을에는 금강산에 관광객과 직원을 합쳐서 3,500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했습니다. 어제 금강산 관광사업소장 등 남아있던 모든 인력이 철수해서 오늘부로 우리 국민은 제로입니다. 10수년간 공들여서 사업권과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 일보 직전입니다.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강조해왔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벌어온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이번 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산 처분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아주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서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은 여전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남북 투자 보장 합의에 기초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합니다. 현재로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북은 이미 당국 간의 투자 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재산 처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의논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서에 기초해서 진정성 있는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파탄 일보 직전에 처한 남북관계 회복에 전력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촉구합니다. 여당 대표조차 무시하는 임명직 장관은 처음 봅니다.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 받는 장관도 처음 봅니다. 개념 없는 국무위원 한 사람에게 민족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의 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조갑제로라도 바꾸십시오. 그렇게라도 바꾸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정략 대 순수의 대결이었고 거짓 대 진실의 대결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결도 아니었고 또 더구나 진보 대 보수의 대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쁜 시장 대 착한 시민의 나쁜 투표 대 착한 거부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관제동원, 물량공세, 불법 타락의 도전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양심 세력은 또 착한 시민의 착한 거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서울 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살포된 바로 이 불법 전단 홍보지는 이번 투표의 끝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도 없고 이것으로 진실의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과 민심을 뒤집어서라도 승리의 혈안이 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한 서울 시민의 심판의 날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정치 도박이 파산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서울 시민께서는 아이의 눈칫밥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위법, 탈법, 반권 투표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정치 도박의 판돈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편안한 서울, 희망의 서울이 시작됩니다. 무상급식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민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인천시 교육감조차 가세했습니다. 투표 거부는 주민투표법에 보장된 서울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투표 거부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희망을 키워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 의무입니다. 초,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제로 우리나라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 중등 학교에서의 급식은 의무교육제의 교과 과정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등록금과 학비가 무상이고 교과서 대부분 무상입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실현의 문제이지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대권병 환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을 기망해서 본질을 왜곡된 주장으로 대권 여행을 쟁취하려고 서울 시민의 희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심판해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관계 발전 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계속되는 요구에 부응해서 개성공단을 26일 날 방문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와 문제점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8월 12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명백하게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거부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까지 방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방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설치된 특위가 여야 합의로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 요청을 했고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기업이 강력히 방문을 요청해 오는 상태에서 통일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실패한 대북 정책을 국회라도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는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9호로 대북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오기와 고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북 정책이 실패가 거듭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에 있는 누구나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신뢰 외교와 균형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은 또 다른 구호일 뿐이고 알맹이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내용도 없는 구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요란의 요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씨의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석 최고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쇼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이런 전단지들이 좀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돼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일반 선거하고 주민투표는 다릅니다. 선거는 사람을 뽑는 투표로 참석하지 않으면 기권이 되고 투표율이 1%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선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정치투표로서 투표 불참도 주민의 의사표시한 형태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립 때부터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33.3%라는 투표율을 커트라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투표가 불발이 되면은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에 주민투표 경우에 투표 불참도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황식 하남시장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주민 소환투표 또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 소환투표 당시에 한나라당은 불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나라당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이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투표가 불발이 되면은 이 책임은 과거에 주민투표 투표율이 이렇게 성립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발휘한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 그리고 또 이것을 묵인한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 결과는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입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투표가 불발이 되면은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임 이후에 서울시 부채는 14조 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에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본청 예산과 공격 부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벌인 이 수십조 넘는 토건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매년 1조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자만으로도 서울시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남는 액수입니다. 무상급식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반대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무능함과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시장직에서 그냥 물러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재정 파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구로구 이런 데 무차별적으로 와 이렇게 뿌려져 있는 이런 불법 전단지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 무상급식 가지고 지금 시장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법 유인물들, 이게 누가 했는지 출처도 없어요. 자기들 이 출처를 숨기고 이렇게 무차별을 좀 뿌려대고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불법 부정투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 이 무상급식 가지고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시장이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성순 시장위원장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또 불법을 그에 추가로 하겠는지 저희들이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아니고 완전히 무슨 뭐 이념 존재한 것이, 이거 지금 50으로 해결했고, 선거 방법은 3.15 부정선거 망령이 제사를 나는데, 이것은 이기부 지구에 관계없이 이놈의 투표 이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제만 해도요, 어떤 불련병이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중대장이라고 한 사람이 가서 어디 찍는 건 네 자유고 일단 투표하고 와라. 서울 아이들 그렇게 했답니다. 몇 명이나 되니까 한 150명쯤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 자기 이름도 안 밝혀가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왜 여기 이렇게 나서는 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투표 통과되면은 이제 강론교육감이 이 종교의 자유, 교회 종교 자유에 크게 침해가 간다. 그리고 초중생에게 동성애를 허용한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각자 20명 이상한테 이 메시지를 알려달라 하고 어느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거 보내고 작업하고 있는 것을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고발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강남구 대치동 네이거리에서 오세훈 시장 유세차가 동영상을 틀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네이버에 가보니까 그 차는 없었어요. 전 지금 거기서 온 길인데 뭐 마구잡이 이렇게 한 겁니다. 어제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건 선관위에서 의뢰했다고 합니다. 계속 오늘 투표는 꼭 투표해달라. 그런데 오늘도 계속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조직적으로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 오늘 투표합시다 하는 문자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누가 날리는지. 그래서 이런 강동 선관위에 지금 바로 그냥 신고했습니다. 조사해달라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유인물을 비롯해서 정체도 없는 곳에서부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뿌리고, 그래서 이 투표는 정말 아주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한 차원 내리는 시대를 되돌리는 그런 투표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